자, 오늘은 그 혼합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 가정법이 뭐냐면요. 우리 저번에 그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가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had PP가 나오고 여기 조동사 과거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고 요거는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과거 완료는 뭐냐면은 과거 사실의 반대죠. 반대. 그렇죠?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일단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거 사실이죠. 과거 사실. 그래서 yesterday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yesterday. 그러니까 yesterday란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상황이 과거구나. 그러면 가정법을 만들 때 과거 완료를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now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now는 현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가정법 과거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법 과거가 되는 겁니다. 상황은 이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If they had seen me yesterday, they would act differently now. 이렇게 나오죠. 만약 그들이 나를 봤다면, 어제 봤었다면, 그쵸? 봤었다면, 과거처럼 해석하면 되죠. They would act differently now. 그들은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행동할 텐데, 그들은 지금 다르게 행동할 텐데. 그러니까 어저께 나를 봤다면은, 나를 봐가지고 무슨 얘기를 듣든, 어쨌든 봤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뭔가 어떤 사실을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쯤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근데 나를 어저께 못 봤기 때문에 그들은 내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다르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런 이제 혼합 가정법을 쓰냐면요. 지금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잖아요. 그렇죠? 직설법으로 보면은. 그렇죠? 얘는 어저께고 얘는 지금이죠. 그럼 이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혼합이 되는 거잖아요. 과거 시제하고 현재 시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에서 과거 완료하고 가정법 과거 요거를 이제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두 시제가 짬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짬뽕됐다고. 그럼 왜 이런 시제를 쓰느냐? 어제의 그런 상황이 현재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다르게 행동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그 혼합 가정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정법 과거 완료면은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야 되고, 또 가정법 여기가 과거면은 여기도 가정법 과거가 와야 되고, 동일 시제로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법 과거 완료면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니까 이쪽도 과거 사실, 이쪽도 과거 사실이니까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과거고 가정법 과거고 여기도 가정법 과거예요. 그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했으니까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가정법 과거를 같이 혼합해서 썼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어떤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혼합 가정법 형식을 빌려가지고 쓴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결국에 뭡니까? 못 봤다는 거였잖아요. 못 봤다는 거. as, they. 자, 얘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게 일반 동사니까 얘는 긍정이니까 부정이 되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didn't see, didn't see me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못 봤기 때문에 그들은 저번에 설명했죠. 우드의 이제 현재형으로 바꾸게 되면 will로 쓰는 걸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들이 지금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다.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다.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 그 현재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hey don't act different no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uld 같은 경우는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can not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would나 might는 일반 동사로 취급해서 더블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여거에 대해서 어저께 나를 봤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유감이라는 거죠. 다르게 행동하지 않은 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어저께 만약에 그들이 나를 어저께 봤어요. 봐가지고 나한테 뭔가 조언을 구했어요. 요번에 어떤 식으로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럼 뭔가 이제 방안들을 제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들은 다르게 평상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부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저께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평상시 공부하던 대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런 이제 뉘앙스의 말이고요. 뭐 내용들은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조언을 좀 구하려고 했는데 나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혼합 가정법은 한 문제를 갖고 지금 설명을 하지만은 두 가지 시제가 병존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혼합 가정법이라고 쓰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게 이 부절을 as절로 이걸 이제 직설법이라고 해요. 직설법 과거니까 직설법 과거가 되는 거죠. 얘는 현재니까 직설법 현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직설법을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그들이 어제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죠? 요거를 이 부절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좀 잘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 사실의 반대. 그래서 해석을 과거처럼 해줘야 된다는 거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중원부원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많이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영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요. 읽는 것에서 끝내면 안 돼요. 이거를 자꾸 내 생각으로 글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다 보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외국 친구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이게 회화 실력을 늘려나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친구가 있으면은 한마디 건네더라도 영어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카톡을 보내더라도 영어로 보내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한 가지 또 방법이 뭐냐면은 문장들을 이제 외우되 자기만의 언어로 또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사용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한번 빌려가지고 자기만의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운동이라든지 또 뭐 공부라든지 또 아니면 뭐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을 활용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 문장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관련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관련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외워도 실생활에 써먹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또 좋은 방법은 물론 시간이 좀 걸리죠. 이거 외우는 것도 이제 힘들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문장을 외웠으면은 그거를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자기만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글부터 자꾸 써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이제 일기를 쓰는 거죠. 일기. 오늘 뭐 했다.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친구하고 만나서 밥을 먹었다. 뭐 이런 거 다 영어로 쓰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또 이제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그림 일기 쓰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때도 뭐 요즘에 쓰긴 하지만 그렇게 쓰는 것을 이제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썼던 걸 한번 이렇게 그런 게 버리지 않고 있다면은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들여다 보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진짜 유치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거를 지금은 이제 유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 수준이었으니까.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영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초등학생 아니면 유치원생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하는 거라든지 읽고 쓰는 거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럼 이제 엉터리라도 엉성하게라도 자꾸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기는 어쨌든 내 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자꾸 쓰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이제 내 작문 실력이 되고 또 그리고 그 글을 쓸 정도가 되면요 말하는 것도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글 쓸 때 그냥 쓰기만 하지 말고요 입으로 자꾸 중언부언합니다. 계속 입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입으로. 왜냐면 이 머릿속으로만 이제 읽잖아요. 그럼 이 말이라는 것은요, 이 혀의 이 구강 구조의 이 근육 움직임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은 이 혀가 굳는다고 해요. 그래서 혀가 굳기 때문에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말할 때 이게 어터를 바른 것처럼 샬라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딱딱 끊어지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혀가 좀 짧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자꾸 이제 읽는 연습을 안 하니까 혀가 굳는 거죠. 굳었기 때문에 이 혀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발음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한 문장 한 문장씩 외우되 그거를 내 언어로 바꾸라. 내 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가능하다면은 일기를 써가면서 작문 실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작문을 하게 될 정도가 되면요 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글로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거를 자기가 또 들으면서 리스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이 공부하는 건 그래요. 왕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게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뭐 60년대, 70년대 정말 아무런 교재도 없었을 때도 이제 책 한 권을 완전히 자기 걸로 외워가지고
외국 가서 유학해서 또 영어를 유창하게 할 정도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외국인 친구가 있어야만 영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걸 완전하게 말로 할 수 있을 정도, 글로 써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혼합가정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하나하나씩 숙지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가게 되다 보면은 영어를 잘하게 되는 그런 어느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점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선생님이 이제 그 동영상 강의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